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군호입니다. 노동자와 기업 간의 분쟁이라고 하면 파업이나 소송 같은 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 AD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더 리더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우리 노동위원회가 이제 설립된 지 70년 됩니다. 우리 아마 이를 기념해가지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저희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직장 생활할 때 좀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위원회가 2월에 70주년을 맞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법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위원회법이 먼저 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중노위가 어떤 기관이고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노동위원회가 이게 70년 됐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게 노동위원회법이 우리 6.25 전쟁 와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래됐죠. 그리고 또 이 법 제정은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이 민법인데 민법보다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가 주로 어떤 일을 했냐 그런다면 여러분 단체 교섭 아시죠? 단체 교섭 잘못되면 파업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노동위원회의 어떤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노동위원회 주된 임무는요, 그거 당연히 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업무, 대부분 90% 업무는 우리가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든지 억울하게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걸 저희는 이제 권리 침해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게 이제 노동위원회입니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33만 726일로 최근 10년 중 가장 짧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ADR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ADR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ADR 그럼 되게 생소하시죠? 그렇다고 그걸 번역을 하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대안이냐 그러면 사실은 파업 대신에 뭐 전문가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조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가지고 막 소송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업의 대안으로서의 조정, 그리고 소송의 대안으로서의 화해,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뭐 쟁쟁한 노동조합들 다 호응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버스 작년도 여러분들 버스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나요? 철도 때문에 여러 마음고생 하셨나요? 아마 병원도 그다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ADR 그런 사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ADR 제도가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경우는 그런 뭐 ADR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 대신에 조정, 소송 대신에 화해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근데 별로 활용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막 파업한다 그러면 뭘 이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좀 노동조합은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까지 막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어떤가요? 아니 그런 거 없죠. 아니 파업해가지고 뭐 기업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이랑 조합원은 손해 안 보나요? 그리고 이 법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가서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내고 몇 년 시간 걸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당연히 그렇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경우에 이 우리로 따지면 단체 교섭이죠. 그 단체 교섭 관련돼 가지고 분쟁의 한 75%는요 다 조정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 가야 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저희는 이제 그게 뭐 해고부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한 95% 정도가 다 화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요. 그거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독일이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그 나라들이 뭐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우리는 지금 그게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조정으로 이렇게 끝나는 비율이 뭐 둘 중에 하나 정도 좀 낮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해로 끝나는 이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ADR 부분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해외처럼 ADR 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한 건지 네. 궁금하고요. 중노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그것들이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이 AD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분쟁 해결 방식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이라는 게 뭐 당사자들이 아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법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 보게 되면 아 화해로 해결하세요,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있던 절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그런 이 대안적 분쟁 해결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저희 노동위원회 우리 직원들이 특히 이제 이 위원님들 직원님들이 실제로 현장 막 나가서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분들 좋아하시죠, 노사 당사자들. 그리고 화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품이 많이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상담해니까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노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법 부분을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면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또는 판정을 하기 전에 먼저 화해부터 한번 해보세요. 화해가 안 되면 그때 판정합시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화해로 끝나면 좋겠다는 정도만 있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법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학력 시험 문제에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관한 권리구제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는 작년도 그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신문 보고 알았어요. 네. 그 시험 문제 났다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사건을 다루다 보게 되면 네.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권리의식이 올라간 만큼. 네. 그다음에 사장님들도 노동법 모르니까 이게 아주 낭패를 막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노동법이나 노동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 수학능력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나오는데 그 일하러 온 사람 누구나 노동법의 기초 상식은 알고 나는 게 도움됩니다. 근로자들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장님들 경우는 그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알아야지 사실은 법을 어기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뭐 수능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시작이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로 봅니다. 지난해 버스, 병원, 철도 등 네.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 조정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그 조용한 해결사라는 네, 닉네임도 붙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점에 주력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뭐 조용한 해결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좀 과분한 이야기죠. 뭐 저희가 조용한 해결사라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묵묵히를. 딱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보통은 이제 이 단체 교섭이 실패했습니다. 잘 안 돼. 네네. 그때 노동위원회 가서 조정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예. 그때 조정해봐야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서로 막 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마당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체 교섭 시작하면서 대화가 잘 풀리도록 도와드릴게요. 그걸 저희는 이제 사전에 조정한다는 사전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사전 조정을 이제 법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조사관님들이 부지런히 그분들 의견도 듣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되면 풀리게 해드리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뭐 사실은 아까 버스, 병원, 그리고 뭐 철도 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가 뭐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작년도에 저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어떤 칭호를 조용한 해결사라 그랬는데 저는 뭐 조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묵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분쟁 조정 문제가 그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출산 문제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네. 그 최근 눈에 띄었던 판정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성차별 시정명령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육아휴직 갔다 오면 아니 그냥 내 자리가 그냥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뭐 승진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다룬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네노라고 하는 큰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보니까 아니 육아휴직 갔다 오면 그렇게 불이익을 주게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 성차별하고 특히 육아휴직의 차별 문제는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놓고 키우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는 저출산 문제는 답도 안 나온다 보는 거고 네. 그다음 그거 놓고 봐도 사실은 지금 이 여성 노동력 경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체 노동력 부족 시대 아닙니까? 여성 노동력이 일하러 많이 나오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기량을 펼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차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일상화돼 있는 그 차별 부분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기업도 경쟁력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소득도 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니 그것도 그냥 고맙게 어떻게 보면 뭐 보수 진보 언론 관계없이 아주 큰 박수를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당시 그 결정을 내릴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노동시장의 공정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결심이 필요하고 이거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저희는 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 내부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정노사 솔루션과 직장인 고충 솔루션 등이 들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분쟁 해결 방식과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우리 직장인들 경우와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괴롭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노사협의회법에 고충 처리하세요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 그래서 저희는 약칭으로 직솔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노사관계에서 보니까 노동조합이랑 회사랑 너무 어떻게 보면 대화도 잘 안 되거나 뭐 불신되는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공정노사 솔루션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동조합이 복수도조 시대예요. 네.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근데 노동조합끼리 막 다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수노조 솔루션, 복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ADR 경우를 대안적 분쟁 해결 경우를 직장인 고충 솔루션, 직솔. 그다음에 공정노사 솔루션, 주로 노사관계입니다. 공솔. 노동조합끼리 어떤 이 갈등, 복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소하시죠? 네. 직솔, 공솔, 복솔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노동위원회의 일거리에 관련된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디지털 노동위원회로 거듭나는 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뭐 AI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좀 어떤 분들은 AI 그러면 일자리 막 없애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면이 있죠.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우리 일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줍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요. 노사, 서로 막 다투는 사람끼리 막 정글하고 가져와요. 근데 그 정글을 우리 보게 되면 막 서로 앞뒤가 서로 안 맞거나 그다음에 뭐 날짜 수대로 맞지도 않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사관 이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겠죠. 네. 근데 사실 AI가 그걸 보게 되면 쫙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노사가 또는 서로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많이 좁힐 수가 있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 조사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에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작성이 그냥 용이해지고 그다음 뭐니 해도 우리가 노사 당사자들이 노동위원회 꼭 올 이유가 없어요. 네. 자기가 AI를 활용하게 되면요. 우리 노동위원회 돌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있어요. 근데 건태 관리 가지고 부실해가지고 징계 먹을 것 같은데 건태 관리 징계 치잖아요. 그럼 관련돼가 자기 관련된 거를 쫙 볼 수가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일할 때는 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당사자들한테는 자기의 어떤 고민을 AI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노동위원회를 디지털 노동위원회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지금 AI를 지금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정부 재정이 초긴축으로 네.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올해 중앙노동위원회 예산이 4% 증액됐다는 말 들었는데요. 네. 혹시 비결이라도 좀 있으신가요? 그냥 뭐 너무 감사하죠. 뭐 네. 사실은 이 재정이 다 이제 줄이는 마당에 노동위원회만 이렇게 거의 뭐 예를 허용해 줬는데 글쎄요 뭐 비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보고 뭐 조용한 얘기를 사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묵묵하게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정부가 이제 인정해 준 거. 그러니까 결국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봐준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국회 가지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 국회에서 예산 넣은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서 국회에서 예산이 늘었는데 우선은 여당 의원님들도 그러지만 야당 의원님들도 노동위원회는 예산 더 줘야 된다고. 그래 사실은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나름대로 애썼던 게 여야 그리고 또 예산 당국까지 인정해 준 거로 생각하고 뭐 그게 큰 비결이라 그런다라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좀 이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예산을 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재부는 예스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는 뭘 애를 쓰는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좀 예산 좀 더 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노동위원회 성과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봤을 때 우리 사건 지금 처리 건수가요. 작년도에 한 23% 늘었습니다.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과 지표를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조정이든 판정이 됐잖아요. 그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인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 사건들. 작년도에 아까 버스, 뭐 철도, 병원 그 말고도 그 당시에 작년에 뭐 한 11월 돼가지고 마음 조마조마했던 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파업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해결해가지고 거의 뭐 새벽 4시에 거의 합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 여야가 전부 다 인정해줬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 노동위원회 접수된 분야 사건이 증가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 특히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요. 작년도에 사건이 한 23% 늘었는데 지금 금년 돌아가지고요. 그것 또한 33% 늘었습니다. 한 달 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 1월까지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해서 금년 1월 33% 늘었다는 거는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 노동 관련된 부분이 뭐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 그 관련된 법은 굉장히 많아졌고요. 당연히 사건 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노동위원회에 다 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한계 왔다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노동 문제에 미국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에 접목할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아, 그럼요. 사실 우리 노동위원회 이 모델이랄까 그러게 사실 미국에서 유래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노동위원회 일을 미국은 4개 기구가 서로 다른 기구예요. 독립적 기구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번 4기구 다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 자기네들이 같이 이렇게 업무를 같이 협력하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은 지금 에이펙이라고 아시죠? 네네.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네네. 그 에이펙에 지금 미국의 이 분쟁 해결기구 FMCS가 이 노동 분쟁 해결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원 사업을 노동위원회 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노릇인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위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를 넘어가지고 좀 글로벌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중노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글쎄요, 뭐 이제 1년 냈는데 제가 1년 취임사 그때 한 걸 쭉 봤더니 뭐 ADR이라고 네, 대안적 네. 분쟁 해결을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디지털 노동위원회 한다 그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나름대로 좀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노사공 3자 구성입니다. 노동계, 경영계 쪽인데 특히 노동계 쪽에서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뭐 같이 그 보조를 같이 맞춰준다 그럴까요? 뭐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경영계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노사 어떤 평화 이런 걸 내세우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 경우가 아니 사건 저렇게 많은데 너무 마음이 미안하죠. 그래도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아쉬웠던 점은 아직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대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분쟁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쟁들을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에는 기존의 지금 노동위원회 체제 가지고는 담기가 어려운 구도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 시스템 자체를 조금 확장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 가지고 뭐 상임위원이나 조사관이 좀 더 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은 지금 아직 못했고요. 좀 하여튼 좀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그런 일에도 좀 뭔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아갈 방향과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글쎄요, 일단 저희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노동위원회는 지금 분쟁 해결 기구죠. 그래서 저희는 노동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분쟁 해결사가 되겠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냥 단순하게 분쟁 해결한다. 분쟁은 자꾸 생기란 말이야.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노동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좀 작으면 좋겠어요. 서로 노사가 신뢰가 또 근로자들끼리 신뢰가 있으면 이런 말대로 신뢰사회가 된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게 비전을 분쟁 해결을 넘어서 신뢰사회 구축으로가 저희가 내세우는 비전이고 앞으로 노동위원회 앞으로의 70년, 지난 70년은 이제 분쟁 해결했다라면 앞으로의 70년은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이 노동자들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 분위기 만드는 거를 우리 노동위원회가 힘껏 어떻게 보면 지원해야겠다. 이게 지금 저희의 어떤 비전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사 갈등을 화해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ADR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중앙노동위원회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태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